안녕하세요. 모타이맨입니다. 9월 18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안티파 세력들을 주요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안티파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최고 수준의 법적 기준과 관행에 따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단체가 바로 ADL입니다. ADL은 Anti-Defamation League로서 반유대주의 철폐운동을 주장해왔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15년 오바마 대통령 수석 고문이었던 조나단 그린벨트가 ADL의 CEO가 된 이후에 이들은 노선을 변경하여 극좌 정당 정치 및 법률 교육 활동에 집중시켰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최근 극좌적인 활동을 지지하고 해오는 단체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반유대주의 퇴치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극좌적인 단체로 전락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의 바그란 공군기지를 미국이 탈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영국 총리와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 아프간에 주재하고 있는 바그란 공군기지의 중요성은 바로 중국의 핵 제조 시설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에 있으며 또한 러시아의 남진 정책을 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이 엉터리 철수를 함으로써 당시 반군 세력이었던 탈레반 세력들에게 이 공군기지를 그냥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200억 달러가 넘는 돈과 함께 여러가지 군사시설을 통째로 넘겨주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하기 위한 아프간의 제스처에 응답하여 여기에 대하여 지금 미국 특사들이 나가서 사전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14일을 찰리 커크 추모의 날로 지정하자는 것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릭 스캇 상원의원의 발의에 동참하여 약 20명의 상원의원들이 이것에 같이 공동 발의를 함으로써 상원에서는 찰리 커크의 생일날인 10월 14일을 찰리 커크 추모의 날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하원에서도 플로리다 공화당 하원의원인 지미 페트로니스가 같은 의제로 공동 발의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하원에서는 앞으로 매년 10월 14일 날 찰리 커크의 추모의 날로 이날을 기념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터닝포인트 USA에서는 새로운 CEO 겸 이사회 의장으로 찰리 커크의 미망인인 에리카 커크를 선임하였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을 조롱하며 그가 마가에서 활동하였다는 엉터리 보도를 하였던 ABC 심야 프로의 지미 키멜에 대한 ABC에서 즉각적인 해고에 국내 여론이 지금 두 개로 갈라져서 ABC를 비난하는 여론과 또한 ABC가 잘 처리하였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미 커먼을 해고한 데에 대하여 그는 벌써 다른 로컬 방송국에 취업 오파를 넣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 허가를 쥐고 있는 FCC의 의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미 키멜이 ABC 심야 프로에서 하차한 것은 그가 방송 검열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 발언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고 오늘 한 저명 인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좌파들은 이 사건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언론 검열과 또는 언론 탄압으로 몰고 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이 진행자가 그간에 수많은 좌파적인 언행을 하여 왔습니다. 심지어는 터 칼슨이 사임하였을 때도 이런 식으로 악한 말로 그를 디스하였던 사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 강제 사임을 당한 것이지 그가 언론 검열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한 말의 책임 때문에 강제로 사임당한 것입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주택 안정화 프로그램에 8명이 전산 사기를 한 것이 오늘 법무부가 기소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이란 오마르가 이 사람들을 알고 있을까 하며 의문을 남기면서 이란 오마르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오마르의 고국인 소말리아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정권이 존재하며 그들은 여러가지 해적행위, 납치행위, 모든 불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오빠와 결혼하여 미국 시민권을 얻었는데 이 역시 범법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여기에 대하여 이민국과 법무부에 이란 오마르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현지 시간 이란 오마르는 고국인 소말리아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의회에서는 이란오마르가 모든 의회위원회에서 자격을 박탈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으나 4명의 공화당의 배신자와 또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철벽 방어로 인하여 부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의회에서 위원회 소속의 직책은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딸 때부터 거짓말을 하고 불법을 행하였던 그녀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는 필히 따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공무원 11명이 ICE 시설에 접근을 요구하였다가 체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민주당 소속의 뉴욕시 의원들로서 뉴욕시 26번가에 있는 ICE 수용시설에 구금자들의 열악한 환경 상태를 조사하겠다고 ICE의 대원들을 밀치고 들어가다가 결국은 공무집행방해로 11명이 몽땅 체포가 되어 지금 구금 상태에 있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국 고유의 연방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 이들은 공무원의 본분을 어기고 민주당 색깔을 드러내며 시설이 열악하다고 자기들이 조사해야 되겠다고 사전 영장 없이 들어갔다가 체포된 것입니다. 이 현실은 바로 지금 폭망하고 있는 민주당의 마지막 발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민 지지는 떨어지고 있고 또한 요번에 찰리 커커 사건으로 인하여 더욱더 그들은 사면 초과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민주당이 이제는 모든 연방시설과 연방공무원들의 법 집행 과정에 관여를 하며 이렇게 무대뽀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자기들의 시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덤벼들었다가 봉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찰리 커커를 저격한 범인을 마가 대원이라고까지 이상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것을 계속 호도하고 있는데 마가 대원이 왜 마가 리더인 찰리 커커를 저격했겠습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뉴스를 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고 있는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보면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잘못된 정보를 얻고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바이든 오토펜 스캔들에 대한 의회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증언이 오늘 쏟아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제프 지엔츠가 바이든 대통령 말기에는 그가 의사 판단 진행 과정에 너무나 더디게 나오게 됨에 따라 판단력이 흐려져 3번 회의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던 문제조차도 4번, 5번씩의 지체가 되었다고 폭로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의사 판단 능력이 저하가 된 조 바이든을 대신해서 오토펜 사인에 대한 의회 증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마지막에 조 바이든의 오토펜을 가지고 수많은 범죄자들을 길거리로 풀어주었나 하는 것이 바로 오토펜 사인의 스캔들의 주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한 것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얼빠진 대통령 후보로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카말라 해리스가 한마디 하였습니다. 그녀는 TV와의 대담에서 자기 자신이 사실은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을 러닝메이트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그가 게이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오늘 실토를 하였습니다. 민주당이 게이나 또는 성평등을 내세웠지만 그들 내부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더욱더 차별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LGBTQ 팀들이 카말라 해리스를 비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준이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이는 그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압박을 하여 왔고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한다고 하며 이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준 이사와 또는 여러가지 국내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제롬 파월이 고용시장은 악화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조짐이 별로 보이지 않자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롬 파월이 25% 정도의 추가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는 뜻의 발언을 비추자 어저께와 오늘은 모든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향 곡선으로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의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하였던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이기도 합니다. 기술주들은 대부분 중국 수출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을 알고요. 투자자들이 그곳에서 발을 돌려 다른 곳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나스닥, SB지수 모든 지수가 지금 그린으로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의 10대 기업,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10대 기업의 총 CAP, 시가총액을 다 더하게 되면 중국과 독일의
만에 GDP 금액을 넘어서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은 후끈 달아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들은 최근에 너무나 가열된 이 주식시장을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기보다는 군소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떡락에 대비한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